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동요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1. 순수했던 시절의 노래.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 우리는 이 노래를 천진난만하게 불렀다.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박자를 치며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불렀다. 아버지는 장에 물건 팔러 가시고 어머니는 친척 집에 놀러 가시는구나. 그저 그런 평범한 시골 풍경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느 날 문득 이 노래가 다시 들렸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으로, 라디오의 추억의 동요 코너에서, 그리고 조카의 유치원 발표회에서.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잠깐, 이 가사 정말 그런 뜻이었던 거야? 나귀를 타고 가는 남자.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자.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 아, 아버지가 물건 팔러 장에 가시는구나. 나귀에 곡식이나 채소를 싣고 가시는 거겠지.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진짜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은 나귀를 타지 않는다. 나귀 등에는 팔 물건을 가득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쌀가마니, 채소가 담긴 광주리, 목화뭉치, 이런 것들을 나귀에 실으면 사람이 탈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진짜 장사꾼은 나귀 옆에서 땀을 흘리며 걷는다. 나귀의 고삐를 잡고 비탈길에서는 짐이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며 먼지 날리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그것이 진짜 일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가? 편하게 나귀 위에 앉아 계신다. 이건 명백히 놀러가는 자세다. 지금으로 치면 평일 대낮에 골프백 없이 SUV를 몰고 나가는 것과 같다. 잠깐 볼 일 있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트렁크는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 말이다.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시골 마을에서 장날은 단순히 시장이 서는 날이 아니었다. 그날은 평소 조용하던 장터 주변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술집마다 불이 켜지고 장단에 맞춰 기생들이 춤을 추고 마을의 한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장 보러 간다는 명분으로 집을 나선 남자들은 진짜 목적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일하러 간 게 아니다. 기분 내러, 즐기러,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귀를 소유한다는 것. 그 시절,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나귀는 지금의 벤츠나 BMW급 고급차였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 한 마리도 갖기 어려웠던 시절, 나귀를 소유하고 그것도 직접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온다. 또 나가시네, 저 양반. 나귀까지 타고 가시는 걸 보니 오늘도 큰일 보러 가시나 보네. 여인네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말고 훔쳐본다. 나귀 위에서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남자. 그는 일꾼이 아니라 폼을 잡는 사람이다. 3. 건너 마을로 가는 여자. 이제 어머니 차례다. 어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 아, 친척 집 다녀오시는 거겠지. 시골에선 흔한 일이잖아. 하지만 가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 큰엄마 댁도 아니다. 이모 댁도 아니다. 고모 댁도 삼촌 댁도 아니다. 그냥 아저씨 댁이다. 이 표현은 절묘하다. 애매하면서도 정확하다. 친척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저씨. 어머니가 아는 누군가. 하지만 공식적인 관계는 아닌 누군가. 시골에서 여자가 혼자 남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더더욱. 그 시대의 유교 문화를 생각해보라. 여자는 함부로 남의 집 문턱을 넘지 않았다. 하다못해 친척 집을 가더라도 다른 여자들과 함께 명절이나 잔치가 있을 때 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간다.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왜 하필 건너 마을일까? 이것도 계산된 거리다. 같은 마을이면 금방 소문이 난다. 우물가에서 아니, 아까 김씨네 댁 마님이 박씨네로 가던데? 하는 소리가 그날 저녁 마을 전체로 퍼진다. 너무 먼 마을이면? 걸어가기 힘들고 자주 가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누가 보면 저렇게 먼 데까지 왜 가지? 라는 의심을 산다. 하지만 건너 마을은 딱 좋다. 걸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 마을 사람들 눈에 덜 띄는 거리. 아, 거기 아는 사람 있어서요 하면 넘어갈 만한 거리. 소문이 나더라도 확인하기 애매한 거리. 그리고 아저씨 댁. 혼자 사는 남자의 집. 식구들 눈치 볼 일 없고 시어머니 눈치 볼 일 없고 아이들 목격할 일 없는 곳. 이건 우연이 아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동선이다. 4. 서로가 아는 비밀.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장날마다 나귀 타고 나가는 걸 몰랐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시골 마을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다. 특히 남의 집 남편 이야기는 더더욱 빠르다. 아버지가 장터 기생집에서 술 마시고 노는 이야기는 진작에 어머니 귀에 들어갔을 것이다. 어머님, 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어제 우리 시아버님이 장에서 김신혜 댁 주인 어른 보셨대요. 그 골목에서요. 그 집 있잖아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다 안다. 어머니도 안다. 오늘도 또 나간다. 나귀 타고 폼 잡고 장 핑계대고. 그래서 어머니도 움직인다. 아버지가 나귀에 올라타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그 순간 어머니도 문을 연다. 댕기를 고쳐 매고 깨끗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잠깐 다녀올게 하고는 건너 마을로 향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거래다. 당신이 당신 길을 가면 나도 내 길을 간다. 서로 묻지 않고 서로 따지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상을 차린다. 이게 그 시절 어떤 부부들의 방식이었다. 또 집에 남겨진 아이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존재가 있다. 바로 집에 남은 아이들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빈집. 아이들은 마루에 앉아 제기차기를 하거나 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한다. 배가 고프면 부뚜막에 남은 식은 밥을 먹고 심심하면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아이들은 순수하다. 진짜로 아버지가 일하러 가신 줄 알고 어머니가 친척집 다녀오시는 줄 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부모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마을을 넘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진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다. 부모의 외도를 아이들이 전국에 퍼뜨린 셈이다. 그것도 동요라는 가장 순수한 형식으로. 6. 금지되지 않은 노래.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이렇게 노골적인 내용인데 왜 이 노래는 금지되지 않았을까? 왜 교육당국에서, 문화당국에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이런 부부관계가 드물지 않았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집안끼리의 결합이었고 부부는 감정적 동반자가 아니라 가문을 잇고 농사를 짓는 동업자에 가까웠다. 장날마다 기생집 가는 남편,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아내, 그리고 각자의 위안을 찾아 떠나는 두 사람.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일상이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금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감을 얻었다. 아, 우리 집도 그렇지. 저 집도 마찬가지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노래는 비난받지 않았다. 공유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 노래의 진짜 의미를.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넘겼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부르고 어른들은 씁쓸하게 들었다. 7.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 그렇다면 묻고 싶다. 지금은 다를까? 2026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그 시대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까? 나귀는 수입차가 됐다. 잠깐 골프 치고 올게. 오늘 회식 있어. 동호회 모임 있어서. 장터는 호텔 라운지, 룸살롱, 모텔촌으로 바뀌었다. 기생은 룸사롱 아가씨, 골프장 캐디, SNS에서 만난 누군가가 됐다. 건너 마을 아저씨 댁은 단톡방에서 나간 채팅, 비밀번호 걸린 두 번째 휴대폰, 통화 중이라고 뜨지만 받지 않는 전화가 됐다. 말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다.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응, 나도 오늘 친구 만나. 저녁 알아서 해결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묻지 않는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혹은 물어봤다가 자신도 똑같은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에는 아이들이 남는다. 예전처럼 마루에서 제기차기를 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
부모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봐도 일 때문에라는 대답만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다. 8. 다시 듣는 노래. 이제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보라.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귓가에 울리는 이 멜로디가 예전과 똑같이 들릴까?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것이다. 아,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이 노래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다. 이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다. 순수한 멜로디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아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10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형태만 바뀔 뿐. 나귀가 자율주행차가 되고, 건너 마을이 메타버스가 되고, 아저씨 댁이 AI 챗봇이 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노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너무나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음에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가? 당신의 어머니는 진짜 어디에 계셨는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래는 계속된다. 그 시절에도 지금도 아마도 영원히.